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가 공개됐습니다. 이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은 전형적인 공천 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당으로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당이 부를 때 주저없이 나섰지만 돌아온 건 불명예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에서 3선 도전에 나선 송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하위 20%면 당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지만 송 의원은 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지 않는 이상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격화되자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은 불공정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선거를 돕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사이 제3지대는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동남갑, 북갑, 북을 등 3곳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는 경선 결과를 잠시 후 10시에 공개합니다. 오늘 발표된 광산갑 이용빈 박균택 예비후보를 비롯해 동남을, 광산을 등 3곳의 경선 결과는 3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4년간의 활동에도 발포 명령자 규명에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사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고서 초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달라는 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13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최종 보고서에 수록되길 바라는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국가 공고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된 것이고요.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조사 보고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의견 수렴 절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초안부터 공개하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위가 의견 수렴에 6개월을 들였는데 5.18의 경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3달 이상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 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보고서 초안은 2월 29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한을 당초보다 3주 늘린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5.18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번엔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319명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137명에서 165명으로 늘어났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응급의료기관 21곳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이 최근 광주 건설 현장 2곳을 분양 보증사고 처리한 데 이어 또 다른 건설 현장 2곳에 대해 추가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건설이 광주 수기동 건설 현장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인 산수동 건설 현장에 대해 어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보증사고 현장이 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거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가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과 동구 궁동에 한국건설 오피스텔 보증금 환급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역사민속박물관 1층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 바로 앞 카페 건물이 일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지자체는 카페 이용 시민에게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산사태 방지 시설은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한 걸음 더 들어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주 산사태 사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페의 벽이 갈라지고 곧이어 토사가 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영업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위험성은 사전에 감지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산사태 위험이 있음을 일찍이 북구청에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발을 위해 산 일부를 폭파시킨 것으로 판단돼 내부 균열이 예상된 겁니다. 돌이 이렇게 딱 깨지면 화약으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렇게 가죠, 이제. 안정적인 각도로 산을 깎아내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 시설만 설치했고 이는 한 번의 산사태로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카페는 지난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야산이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인 곳에 펜션 등을 짓는 건 가능할까요? 자치구는 허가 용도에만 맞는다면 건물 등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해 안내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보상입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산림청은 산사태는 자연재난에 해당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약 3만 곳, 4만여 헥타르입니다. 광주는 약 100곳, 30헥타르, 전남은 약 2,000곳, 2,000헥타르인데요. 여기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남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논란입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할 교육청이 시민단체에게 누가 성희롱 사실을 말했는지를 물으며 추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이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냐며 따졌고 성희롱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MBC 취재에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물으며 사실상 추궁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어떤 경로로 인터뷰를 하게 됐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학생 사안, 성희롱 사안을 알게 됐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추궁이라고 생각했고.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가 아닌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강제 전보됐고 가해 교사는 전보 신청을 받아들여 무안의 한 고등학교로 인사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놓고도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더 커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 성희롱 인지 과정을 물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이 강제 전보된 건 기숙사를 관사로 사용하는 등 성비위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범법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경고 조치가 나갔고, 최근 경찰은 남교사의 동료 교사에 대한 성비위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6개월 만에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하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습기로 인해 이끼가 가득하고 표면이 뜯겨 글씨가 보이지 않는 데다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하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 비석을 지지하는 바닥돌은 습기로 이끼가 뒤덮여 훼손됐고 중앙 비문은 표면이 벗겨져 나가 글씨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비석 하단부는 1톤 무게의 돌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성마저 제기됐습니다. 그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비문이 탈각되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습이 계속 올라와서 좀 비석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무기를 재정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22년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야산에 버려져 있던 비를 광복된 이후 현 위치에 세우는 등 역사적 의미가 깊지만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기념비라서 특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 우리 후손들이 이 비는 아주 귀중하게 이 보호하고 잘 정비해서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쳤다지만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비를 전남도에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포항 스페이스워크 같은 체험형 조형물을 구봉산 정상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양시와 시의회 포스코는 2022년 10월 구봉산 명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같은 체험형 조형물 설치로 올해 초 작가와 설계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2021년 11월 포스코가 포항시에 기부 체납한 스페이스워크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 220만 명을 기록할 만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광양 구봉산 일대에 관광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으며 외부 관광객을 도시 지역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의 1차 시안을 보면 해발고도 500m의 가칭 파노라마 G는 높이 60m, 트랙의 길이 365m로 현재 메탈 봉수대나 포항 스페이스워크에 비해 훨씬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포항과의 차별화 요소로 미끄럼틀과 그물망 등 다양한 체험 요소와 함께 전 구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배리어 프리 개념이 적용되고 빛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조명도 설치됩니다. 최종 디자인은 오는 4월 확정되고 올 11월에 착공해 내년 10월 제막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 안팎으로 포스코가 준공 이후 광양시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포스코 홍보물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디자인에 쏠리는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는 최근 일주일가량 광양에 머물면서 구봉산과 섬진강, 역사문화관, 제철소 등 광양의 역사와 문화, 지역 특색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구봉산 정상의 체험형 조형물이 역동적인 광양만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문화방송 차기 사장에 김낙곤 현 사장이 재선임됐습니다. 문화방송은 광주 MBC 김낙곤 사장과 여수 MBC 이호인 사장 등 재선임된 4개 지역 MBC 사장을 포함한 지역 MBC 15곳의 차기 사장 내정자 명단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했습니다. 지역 MBC 신임 사장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친 이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